네, 지금 우리가 허수하고 벡터하고를 설명을 해야 그 다음에 코일하고 콘덴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x, y. 근데 지금 학교 다닐 때 x, y가 아니라 허수를 이해하기에는 이 축이 허수가 아니라 복소수라는 겁니다. 여기가 y가 아니라 여기는 학교 다닐 때 i였는데 우리는 공학에서는 j로 바꿔요. 그래서 여기 x가 아니라 실수축, 여기 y가 아니라 허수축입니다. 그래서 얘는 x축이 아니고 x축, y축이 아니라 실수축과 허수축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는 90도 회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180도 회전하는 거고, 이렇게 270도 회전, 이렇게 360도 회전인데 얘를 180도를 파이라고 그래요. 파이. 360도를 2파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를 알아놓으셔야 돼. 그러면 지금 보시면 i가 아니라 얘를 우리가 j로 쓸 거야 이제. 공학에서는 j니까. 그럼 j가 허수예요. 그럼 얘는 j라는 거는 여기서 요만큼 회전했죠. 그러니까 원래 1이라는 기본값에서 j를 곱했다는 얘기는 얘가 90도로 회전했다는 얘기야. 여기가 1이죠. 이게 1이잖아. 이게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인 그런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이라는 그 실수값에서 90도로 회전하면 여기가 j고 여기가 마이너스 j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한 번 회전하면은 j를 곱하는 거고 한 번 더 회전했다. 그럼 j를 두 번 곱하면 여기로 오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한 번 더 곱했다. 그러면 여기 210도 오는 거니까 얘는 여기 한 번 더 곱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j. 한 번 더 곱했다. 네 번 했죠. 90도 회전, 90도 회전, 90도 회전, 90도 회전, 360도 회전을 하면 그때가 여기 일로 다시 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허수가 뭔지를 우리가 설명을 드렸어. 그러면 보세요. 요 벡터하고 이 벡터가 있어. 그러면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를 더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하고 B 벡터를 더한다. 라고 하면 이 벡터하고 이 벡터의 크기가 두 개를 더하면 얘 크기보다는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한 거의 크기. 요거의 크기죠. 얘랑 더한 거는. 그거는 무조건 얘가 얘보다 작아. A 벡터의 크기하고 더하기 B 벡터의 크기. 이것보다는 무조건 작게 돼 있어. 왜냐면 얘를 두 개 더하면 얘보다 크잖아요. 요거는 무조건 얘가 성립을 한다. 라는 그 기하학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간에 여기가 3만큼 가고 여기가 2제만 갔어. 그러면 얘가 여기 있는 여기에 크기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가 뭔 얘기냐면 여기는 3,2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J축이고 여기 실수축이에요. 그러면 3,2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는 3 더하기 2J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벡터만큼 가고 요 벡터가 2J죠. 그러니까 3 플러스 2J. 그럼 요 크기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야. 되게 전기기사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3 플러스 2J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고라스 정리가 있는데 그게 여기 있는 요 대각선의 크기는 밑변의 크기하고 제곱을 해. 높이의 크기 제곱을 하고 그것을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크기를 알고 싶은데 x라고 해. x의 제곱은 요거의 크기 3이죠. 3의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높이가 2잖아. 2의 제곱을 하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내가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 정리 있어. 내가 구하고 싶은 X죠. 그러니까 X를 구하려면 양변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돼서 얘가 9 더하기 4 루트 14.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 임피던스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구했는데 그러면 각도도 구해야 돼. 보시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이게 C고 여기가 각도 이렇게 세타 있어요. 여기가 A다. 그리고 여기가 B다.
그러면 여기 수직이에요. 90도. 그러면 얘의 크기는 C의 제곱의 크기는 A제곱의 A의 크기의 제곱, B의 제곱 크기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거는 좀 외워놓으세요. 뭐냐면 코사인의 세타, 각도, 얘를 한다는 거는 여기 C분의 A야. 이거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사인의 세타는 C분의 B예요. C분의 B.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고, 코사인 세타 C분의 A니까 C분의 B야. 요렇게 안에 거 곱하고 걔를 분모로 가고 얘를 분자로 갑니다. 그럼 결국에는 얘가 여기서 약분이 되는데 AC분의 BC, C가 약분되니까 A분의 B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탄젠트 세타는 얘분의 A야. A분의 B. 됐죠? 이건 증명은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면,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탄젠 세타는 A분의 B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보고 싶은 각도 이거죠. 세타라는 거는 여기다가 악 탄젠트 A분의 B 하면 얘가 세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여기다 해봅시다. 만약에 A가 5고 실수가 B 허수가 7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 지점이 5 플러스 7제이다. 그러면 얘가 실수축 5만큼 가고 허수축 7만큼 갔죠. 요 크기는 뭐라고 했어요?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을 두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C의 크기는 A가 5죠. 5의 제곱 더하기 B가 7의 제곱하니까 얘 크기는 요만큼의 크기는 C의 크기는 얘가 루트 25 더하기 49는 60, 74라는 겁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5하고 7을 가지고 각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렇게 5만큼 가고 7제만 갔어. 근데 아까 탄젠트 세타는 이게 A죠. 이게 B라는 거죠.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인데 우리는 세타로 볼 거잖아. 그러니까 세타는 악 탄젠트 A분의 B가 세타라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는 공학용 계산기로 때리면 나온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코일과 콘덴서에 어려운 또 그 꼬부랑이 하나 있어. 그 꼬부랑이 이 오메가야. 얘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봅시다. 이걸 모르면 코일 콘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원을 그래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회전을 한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각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 각도가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시간에 따라서 각도가 변해. 그러면 이 각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시간이 좌우되죠.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가 오메가라는 각속도. 그래서 속도는 속도인데 각에 대한 속도다 해가지고 오메가라는 얘기를 줘요. 그럼 얘가 이제 오메가는 시간에 대한 각도의 비율이라는 거죠. 이 오메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게 원이 있어. 그럼 얘는 이 원의 둘레라는 게 있어. 뭐 원의 둘레.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보면 원의 둘레 공식은 2파이 r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r까지. 이 r이 5다 그러면 얘가 2파이 곱하기 5가 돼서 10파이가 요 원의 둘레야. 요걸 생각하시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요 2파이를 그대로 써. 그러면 우리가 이 오메가라는 각속도라는 시간에 대한 각도의 비율인데 얘는 2파이는 똑같이 쓰고 이 r이 아니라 f라는 주파수를 쓰는 겁니다. 얘는 f는 주파수다. 주파수 1조에 몇 회를 반복하느냐라는 게 주파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메가라는 각속도는 시간의 각도에 대한 변화율이고 그거는 2파이를 우리가 배웠던 이거하고 똑같이 하고 주파수를 1초에 몇 번 반복하냐를 F로 해서 오메가는 2파이 F라는 요거는 암기 하셔야 됩니다.
임피던스라는 거는 저항에다가 허수부에 리액턴스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얘는 실수부고 저항은 실수부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콘덴서와 코일입니다. 콘덴서 또는 코일 성분이 요 리액트 성분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저항만 있으면 V는 IRO에서 저항만 있다라면 이 전류의 위상하고 전압의 위상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그 X 콘덴서가 있다라면 얘는 J 오메가 C분의 1이고요. 코일이 있다 그러면 XL은 J 오메가 L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 그럼 제가 이제 그림을 잠깐 그릴게요. 보세요. 여기에 오음이 저항 있고 여기에 콘덴서가 47 마이크로 페리지 있다. 라고 하면 이 두 개, 얘 저항하고 얘 직렬이니까 얘 임피던스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여기 걸리는 임피던스는 5 더하기 저기에 J 오메가 C분의 1이죠. 여기 걸리는 교류 전류가 만 60Hz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파형이 이제 들어간다고 치면 여기 60Hz니까 아까 오메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파 F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가 47 마이크로니까 얘는 60Hz니까 요걸 하면 2파이 곱하기 60이에요. 그 다음에 저거 C라는 거는 얘가 요게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그러니까 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요게 여기까지가 요겁니다. 그래서 얘는 5 플러스 120 파이 곱하기 47분의 10의 7승 제인 거예요. 됐죠? 여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코일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코일에 여기에 15옴이 있고 여기에 코일을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렇게. 그럼 얘가 47mm 했니? 라고 하면 얘 임피던스는 직렬이니까 더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J 오메가 L이라고 그랬죠. 코일에 대한 리액턴스는. 그러면 10 더하기 여기에 우리가 똑같이 60Hz의 주파수로 이 교류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J를 하고 오메가 2파 F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그러면 J 하고 2파이 주파수가 60Hz죠. L 코일의 용량값 47 마이크로 헨리죠. 분수 아니죠. 보이니까. 그래서 2파이 J 오메가 L, J 오메가 L. 그러니까 우선 이제 10 더하기 요게 120이죠. 120 파이 곱하기 47 곱하기 10의 요거 미리니까 10의 3승이네요. 미리로 할게요. 10의 3승. 요거에 다 곱한 계산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플러스 J를 하면 10 더하기 J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 아주 복잡한 걸 해봅시다, 우리가. 이거 복잡한 거는 여러분이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15옴이 있고 여기에 커패시터가 47 마이크로 페럿이 있고 여기에도 코일까지 있다고 쳐. 이렇게. 직렬로. 그렇기 때문에 얘가 10mm 헨리다. 라고 하면 얘에 대한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J 오메가 C분의 1이고 얘는 J 오메가 L이죠. 이거 더하기 이게 전체 임피던스야. 그러면 10은 놔도 외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60Hz 주파수의 전류나 전압을 흐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2파이 F 60Hz죠. 요게 2파 F죠. 곱하기 C니까 요 C는 47 곱하기 10의 만 6승분의 1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10 더하기 120 파이 곱하기 47분의 10의 6승. 요게 지금 여기 J죠. 여기 또 있어. 제오메가. 얘는 어떻게 되냐면 J 2파이 곱하기 F 60Hz 곱하기 10의
곱하기 10의 3승. 미리 3승이죠. 여기까지. J도 있고 여기도 J도 있으니까 저기다가 플러스 할 수 있어요. 플러스 120파이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하면 얘 실수부하고 이 허수부의 복소수 평면에 하나 그려진다. 그럼 얘 제곱 더하기 얘 계산한 제곱을 더하고 루트를 씌우면 그 크기가 되고 얘 각도는 악탄젠 이것분의 이거다라는 겁니다.